과학의 힘, 에너지 청희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같이 공부했다면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번 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일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학생인데요? 선생님 저는 공부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도대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이 뭘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먼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뭔지 선생님이요,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물체에 먼저 힘이 작용해야 된대요. 이 힘, 우리 공부했던 거. 이 힘이 작용해서요, 그 힘의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한다면 그 작용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 우리는 일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평지에요, 상자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끌고 있어요. 그럼 끈다? 힘이 작용하는 거네요. 맞나요? 그럼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우리는 일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예요? 일이라는 걸 하려면 먼저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구나. 즉, 힘과 이동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일은요, 두 가지로 정의할 거예요. 일의 양을 이야기할 때 얼마만큼 일했습니까? 라는 걸 할 때 그럼 얼마만큼 힘이 작용했는데? 라는 거. 힘의 크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얼마만큼 이동했는데? 즉, 이동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일의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힘의 크기, 얼마만큼 작용했는가? 거기에 그 힘을 받아서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라는 두 개의 요인의 곱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물체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물체가 이동했다. 끌어당긴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떤 물체에 선생님 제가 힘을 줬어요. 그럼 전 분명히 일한 것 같은데 아주 무거운 물체의 경우 제가 힘 준다고 해서 그 물체가 다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체가 선생님 이동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이동 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 일하지 않은 건가요? 맞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과학에서는요,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반드시 물체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 거리가 없다면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동할 수 있어요. 선생님,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체가 이동할 수 있어요? 좀 혼동이 되실 텐데요. 자, 먼저 어떤 물체든요, 이동하는 대로, 즉 움직였던 대로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물론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할 땐 당연히 힘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계속 운동하고 있었던 물체는 특별한 힘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체의 경우에는요, 특별한 힘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운동하던 대로 계속 운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맞아요.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가 그래요.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운동할 때는요, 특별한 힘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특별한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물체는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동거리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에서 일은 둘 다 있어야 됐으니까, 이런 경우 역시 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친구들 꼭 등속 직선 운동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선생님, 힘도 있어요. 그리고 이동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어요. 됐나요? 무거운 물체를 딱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생님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선생님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위쪽 방향이에요. 만약에 이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 올리는 거 말고 들고 앞으로 갔다라고 하면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선생님 이동 방향은 앞쪽이 되니까
그러면 이 힘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동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이라는 건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해요. 근데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연습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축은 뭘 나타낼 거냐면, 맞아요. 이동 거리를 나타낼 거예요. 1m, 2m, 3m마다 어떤 힘이 적용했는가? 라고 본다면, 지금 힘과 그 세로축에는 뭘 나타낼 거냐면, 그때 나타난 힘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니까, 결국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단위를요. 줄이라는 것으로 나타낼 거고 1줄이라는 것은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했을 때 나타난 일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면 지금 1m일 때 9.8뉴턴, 2m일 때 9.8뉴턴, 3m일 때 9.8뉴턴. 어때요? 이동 거리에 따라 작용하고 있는 힘이 지금 같은 상태인 거예요. 즉,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축인 이동거리와 세로축인 힘을 곱하면 우리는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프 아래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뭘 의미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한 일의 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지금 어때요? 작용한 힘은 9.8뉴턴이고 이동한 거리는 4m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곱하면 그렇죠. 지금 39.2 줄, 1의 단위는 줄이었으니까 39.2 줄만큼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로축은 바로 이동한 거리, 세로축은 힘이 나타날 때 그 면적이 결국 한 일의 양이구나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네. 선생님은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